어느 날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가슴이 묘하게 무거운 날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깊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24년 봄 부산에 사는 69세 이수미 님도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한참을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그저 또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하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바로 감정을 오래 붙잡는 습관입니다. 이수미님은 어느 날 딸과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섭섭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걸까? 여기 한번 멈춰보셔야 합니다. 상대는 이미 잊어버린 말인데 나는 그 말을 붙잡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수미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밥맛도 줄고 잠도 깊게 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 떠올리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더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혀졌던 일들도 지금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게 됩니다. 이수미 님도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을 일인가? 그날부터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날 안에 정리해 보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기까지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서 멈추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덜 무거워졌고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완전히 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붙잡는 연습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무게를 바꾸고 결국 삶 전체를 바꿉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이상하게 길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이명숙 님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게 된 이명숙 님은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하루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러야 할 일이 없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냥 또 하루 보내야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할 일이 많은 것이 불안함입니다.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이명숙 님도 이 상태가 계속되자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TV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저녁이 되어버리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작은 모임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뜨개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굳이 나가야 하나? 혼자 있는 게 편한데. 하지만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을 건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화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월요일이 되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나가야지. 이 작은 기대 하나가 하루의 무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수미 님도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요즘 기다리는 게 있었나? 그리고 아주 작은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집 앞을 천천히 걷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프로그램 한 편 보기. 별것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계획들이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후의 하루는 큰 목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이유 하나로 움직입니다. 대단한 계획은 오래가지 않지만 작은 반복은 삶을 지탱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 하나라도 떠오르는 것. 오늘은 이것 하나 해봐야지. 그 생각 하나가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가장 깊이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영자님은 요즘 들어 자식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오던 자식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다 지치고 결국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자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사실 자식은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달라진 건 관계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지만 그 기준은 과거의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김영자님도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전 기준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이 오면 서운함 대신 짧은 안부만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의 연락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대화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계를 붙잡으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여유를 두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기대가 크면 서운함이 따라오고 기대가 편안해지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노후의 관계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이어지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무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 그래서 더 늦어집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생활의 흐름입니다. 서울에 사는 최영희 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픈 곳은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낮에는 이유 없이 피곤했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의사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꿔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왔지만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받고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움직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아픈 게 아니라 몸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래서 더 피곤해집니다. 최영희 님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생활이구나. 그날 이후로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전에 누워보기,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그리고 하루 20분 걷기.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은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덜 무거워졌고 밤에는 잠이 더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힘들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충분합니다.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팔 밀기, 그리고 천천히 걷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특별한 관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괜찮을 때 시작해야 오래 편안합니다. 결국 몸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순자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해서 좋다. 이제 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녁이 힘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는 순간 괜히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틀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하지? 하지만 사실은 집이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낸 시간은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든 이유는 혼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박순자 님도 이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간이나 보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짧은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시장에 다녀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날을 정리하는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저녁 시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루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시간,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짧게라도 기록을 남기는 시간. 이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혼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줄어들고 삶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용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숙이 계속 남아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일까? 대전에 사는 한정희님은 은퇴 후 이 감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가 바빴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았고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하게 갈 곳이 없고 전화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이 뭐지? 그날 이후로 하루가 점점 길어졌고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시간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가장 깊이 흔들립니다. 이 감정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한정희 님도 한동안 그 시간을 견디기만 했습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하루가 끝나면 괜히 더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 2회 경로당 청소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이 나이에 굳이. 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어색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낸 하루는 아니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그 이후로 한정희 님은 그 작은 역할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누군가가 건네는 한마디, 고생하셨어요. 그 말이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야 하나?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물론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작게라도 역할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단한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동네에서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손주에게 경험을 들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충분한 역할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공허함은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다고 느낄 때 커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아주 작은 역할 하나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삶은 다시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힘들게 하는 이유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에 사는 오정희님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있었고 연금도 있었습니다.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몇 년 전 재산 관리를 자식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네가 관리해줘. 자식도 성실하게 관리해 주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괜히 한 번 더 망설이게 되고 돈이 조금 크게 나갈 때는 자식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하나 사도 괜찮을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구하고 있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돈이 많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불안해지고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직접 관리하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정희 님도 그 이후로 하나씩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지는 않았지만 생활비와 일부 자금은 스스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통장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중심까지 맡겨서는 안 됩니다. 큰 결정은 함께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상의 흐름은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안정감은 돈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이 감각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불안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 감각을 지키는 사람은 훨씬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가 힘든 이유를 건강이나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셨듯이 정작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나간 감정을 오래 붙잡는 마음, 하루를 기다릴 이유가 사라진 일상, 관계에서 쌓이는 기대와 서운함, 흐트러진 생활의 흐름,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려는 습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불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노후의 무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 하나 내려놓는 것, 내일 아침을 위해 작은 계획 하나 만들어 보는 것, 누군가에게 기대를 조금 줄여보는 것,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꿔보는 것, 아주 작은 역할 하나 다시 시작해 보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직접 챙겨보는 것.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서 조금씩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그 하루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아니라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향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